함께 나누달라 이런 말씀을 예전부터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서울대학교 정년을 하고 정년 이후의 삶이 더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불러줘서 이렇게 시간 잡다가 마치 연단의 날이고 그래서 의미 있는 행사일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당에서 강의는 세 번째인데요. 재직 중이죠. 지금도 제가 이제 소속을 바꿔서 기초교육원에서 인문학연구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수사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일반 대중 시민 대학원에서 많이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같이 무슨 인문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할 때는 명동성당하고 그리고 도곡동성당에서 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저희 엄마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듣고 그랬는데 생각이 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배주가 굉장히 밝고 근데 제가 걱정은 제가 열심한 신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정말 나이는 진짜 젊은가요? 죄송합니다. 엄숙한 자리에서 그래서 조금 송구스럽기도 하고 많이 반성하면서 얘기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떠나볼까요? 자, 제가 준비한 얘기는 세 토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시작과 끝은 있고 본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 알고 수 있을까? 이때 말을 잘한다는 그런 기술이나 공학 소리의 잘함이 아니라 인문학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런 얘기들을 좀 잘 보완하고 사유하고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거 깊이 길어져요. 가지고 나의 몸과 소리가 능력이 가지고 같이 나누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 이사 시작할 때 생각과 말과 행위로 반성을 하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저도 가져와서 제가 내는 수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삼위일체다. 이런 개념으로 요거를 이제 본로 삼아서 세 꼭지를 얘기할 텐데 그 앞뒤에 제기를 좀 붙이고 하는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부분에 우리 아내도 지금 옆에 와 있는데요. 제가 좀 성전에서 하기는 좀 얘기가 그런 것 같은데 흔하는 말, 망하는 말, 예. 저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좀 조심스럽다고 할까요?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는 특히 보고 있습니다. 제 신혼 때 얘기를 좀 가볼게요. 제가 올해 저는 38주년 인데 그때 이제 신혼 때 제가 그때는 좀 이따 제 얘기 좀 하겠지만 목을 늦게 대학을 늦게 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대학원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조교를 하는데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신부가 되고 싶었었어요. 이제 오랫동안 고민했었죠. 대신 학교에서 오랫동안 게다가 우리 아내를 만나서 이것도 또한에 성서가 죄송하다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연 하나는 또 아주 행복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집에 12시 이전에 들어간 적이 없는 신혼 때도 그랬는데 그날 일찍 전화가 와서 빨리 오는 거예요. 아주 어김없어. 너무 참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아주 상기된 목소리고 오케이 가보자.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데 눈을 뜨지 말라고 눈을 붙잡고 이렇게 저를 안내한 식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새방살이니까 조그만 방에서 식탁이 있는데 거기서 짜자잔 하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좀 미안하긴 한데 아마 나름대로 귀한 집에서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자기 손으로 처음 김치를 담궈서 내놓고 그걸 입에다 넣어주는데 제가 조금 단순합니다. 먹는데 이거는 좀 수상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입안에서 겉돌고 피는데 양념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상해. 여러 가지가 안 돼요. 이게 깍두기라는 생각을 정말 안 들었어요. 맛있지 않는데 제가 참 그때 수사를 했으면 제가 좀 멋지게 답변을 해야 될 텐데 빵점짜리 남편이었어요. 아마 그때 지금 그런 일이 들었으면 아마 다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간이 배가 끓어오는 남편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뭐지? 막 하면서 혼자
혼자만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양념치가. 네, 너무 놀랐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돼? 그런 거예요. 이제 나만 한 건데 혼자서 이렇게 제가 지랄을 말을 잘 안 쓰는데 양념이랑 무독 정도 그 자리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오늘도 이제 덮어놓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아내 김치 구경을 못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까다로운 사이에 김치대기라는 고생 많이 하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은 아니고요. 그게 꽤 갔지만 그래서 물론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맛있는 김치를 저희가 해줍니다. 예, 좀 편하게 시작했는데요. 이럴 때 제가 수사가 나왔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고 그런 걸 떠올리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수사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좀 딱딱할 수 있겠네요. 아까 신부님께서 전문 같은 데서 찾아봤다. 한국 수사학회라는 데가 있고요. 제가 10여 년 전에 회장을 했고 지금 연회장을 했는데요. 저보다 아주 굉장한 학자들이 수천 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공부도 하고 경로도 세계 학회에 가서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사학이라는 단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수사 관광을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수사학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뉘앙스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원어부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하는 건가 하는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수사학을 지칭하는 말이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어에서 왔고 그 말은 영어에서 번역한 거고 그 영어는 라틴어에서 왔고 라틴어는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 말, 이 수사학을 지칭하는 그 말이 레토리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그리스 레토리케. 그러면 영어의 레토릭 음차에서 영어가 쓰이는 거죠. 라틴어 레토리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단말 안에 수사학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레겠죠. 레가 단어의 명사. 그 레가 중요한 말이에요. 말하다. 그런데 어떤 말?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5월이 붙으면 되게 사람인데요. 몸이 충돌되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매개조하게 붙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토 그러면 말하는 사람,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사람, 공적인 주제를 갖고 말하는 사람. 거기에 이제 이케가 붙으면 이건 학문이나 재주나 기술 같은 뜻이에요. 폴리티케, 포에티케, 정치학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토리케 그러면 풀어서 얘기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기술 정도로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영어권에서 이제 음차에서 레토릭, 우리나라에서 수사학을 쓰지만 그냥 문역에서 레토릭을 해요. 근데 수사학 그러면 그 담고 있는 항의가 부정적인 뉘앙스 많이 들어있어요. 플라톤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대학에 산학기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 제가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 레토리키라는 낱말을 플라톤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플라톤 그렇게 레토리키 수사학을 비판했던 사람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치, 성당 안에서 루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가 존요한 루터의 삶을 보면서 그가 그 당시에 막강한 실세가 부딪혀서 그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그에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런 어떤 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최고 권력의 상태에서 자기의 의견을 혁명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중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거기도 수사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어쨌든 플라토닉 당시에 볼 때 그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민주정인데 그 민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물론 정치인이겠지만 그런 정치인을 교육해내는 사람이 소피스트예요. 교사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는 교사의 교과 내용이 플라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저도 알지도 못하는 거 아는 척하고 떠드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플라톤이 공격받는 그런
그거를 철학자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철학을 하는 거죠. 원래 플라톤은 비극 작가가 된다고 드라마를 들고 출품하러 가다가 소크라테스를 만나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 씁니다. 플라톤이 저는 그리스의 최고의 산문 작가가 한 사람, 아주 드라마틱하고 멋진 거죠. 그에 되게 대화편을 진행이 되는데요. 플롯이나 이야기가 정말 맞는 이야기뿐입니다. 거기에 깊은 사상까지 들어있으니 아주 즐겁죠.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를 따라가면서 자기의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물보다 던지면서 따라가는, 물론 그때마다 흔들려서 불안하고 하지만 플라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이 끝까지 가는 거였죠. 자, 그리고 겨우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봤을 때 가장 정의롭게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불의수의 방법으로 준비가 이게 나라냐.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가, 국가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그의 역작들을 펼쳐내는 것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책 읽기 딱 좋은 시절인데 한 권씩 잡아서 읽으면 아마 반가운지는 좀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레토리키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어업을 한자어권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수사학으로 번역이 돼요. 보면은 수사학보는 미사학, 제가 이렇게 줄이 있어서 자, 이렇게 들어가봐요. 이거 좀 이렇게. 자, 여기에 수사학보는 미사학이라고 옮겨지는데, 비사학은 안다고 있지 않죠. 이걸 이제 플라톤이 고리기아스라는 대학교에서 수사학은 그냥 꾸미는 거야. 그냥 사람들에게 하찮은 거지. 뭐 이런 정도의 부정적 뉘앙스가. 하지만 플라톤의 또 다른 대학교 파이더스에서는 수사학은 인간의 영혼을 인도한다라는 영원히 모습을 거듭납니다. 아주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미사학은 이 플라톤이 고리기아스를 위시한 당대의 최고의 소피스트 교사들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말을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일본의 그 유신 이후에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시대 거기에 일본이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거를 미사학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수사학은 꾸밈, 장식, 치장 이런 것들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게 우리나라의 식민지 시대의 작가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 고민하다가 본 책이 거기서 번역된 그런 책들이에요. 근데 그때 좋은 책들은 굉장히 부족한 책이에요. 수사의 원리가 굉장히 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책을 3권으로 나눠서 쓰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책을 쓰고, 고대 로마의 가장 뛰어난 수사가 중에 한 사람이 퀸토니우스는 12권으로 풀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일부만 취한 것을 읽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것에 이제 장식 이런 말이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얘기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알맹이는 없고 그냥 수사만 남외 화려한 수사, 레토릭이야. 지금 우리나라의 저널리즘, 미디어를 쓰기, 정치인들의 만약이 넌 그때마다 가슴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자, 중세의 자유신념, 고대도 마찬가지고요. 아르테세비라는 심리에서 라틴어나 그리스어라는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심리로 살려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죠. 아르테세비라는 영어로 리버 에듀케이션 또는 리시빙 프라이 교수의 7가지의 강구를 해야 됩니다. 틀림과 크라드는 문제예요. 사막과 사막. 사막에 중요한 게 문법, 논리수사. 수사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어요. 학자가 되거나 우리 교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성인들도 수사학에 정통했습니다. 그걸 정통한 거에 깔려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해해서 카톨릭 그리스도가 굉장히 발전된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난 이전 얘기예요. 400여년 이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리스도의 종목이 돼서 되는데 거기 또 피타고라스라고 저로아스트리아가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수사학이 그런 장식적으로 나타났다. 자, 그런데 궁금했어요. 자, 수사학이 지만 레토릭이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한 말은 공교롭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이 수사학자를 공격하면서 썼던 고리기아스라는 대학편에서 등장하는데 레토릭가 한자문에서 어디서 등장하나 봤더니 공자가 군자의 나라를 설파하는 주역이 등장합니다. 건괴 넌전 내용을 펼쳐보면
임무, 충, 신 이런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그런 개념 가운데 수사, 입기성이 등장합니다. 동양문의 최초 등장하는 수사라는 뜻인데 이때의 뜻은 수사, 수는 바꿀 숫자예요. 우리 보통 수신제가 지금 평천하 이런 얘기하죠. 대학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몸을 닦듯이 말과 사는 말과 글의 사예요. 말과 글을 바꿔서 자기가 성실하게 진실되게 자기의 세금을 있죠. 동양의 수는 굉장히 아름다운 멋진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수사 그런 얘기 굉장히 많고 그것만 갖고도 한 학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도 2년에 한 번씩 세계국제학술대회에 가서 활동을 하고 같이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학술적 담론을 펼치는데 이 얘기만 가지고도 엄청난 논의가 펼쳐져요. 우리가 지금 일반 생활에서 접하는 수사학 레토릭이 아주 좋은 거거든요. 10년 전에 한 출판사에서 수사가 중요한 걸 알고 저에게 수사를 좀 편하게 써달라고 그때 제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부탁을 했습니다. 수사를 써서 냈더니 수사학 단어가 너무 어렵네요. 기사가 어디서 이렇게 풀어서 막 더 경감 부여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좀 쉽게 쓰자 해가지고 제목을 바꿔달라고 그래도 청중이 중요한데 독자가 중요한데 그래서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바꿨어요. 제목을 지어서 그런 너는 잘하고 있느냐 굉장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신당에서 제 강의를 준비할 때 홍보할 때 거기 붙였던 사진은 10년 전 사진이 붙어 있어서 저도 제가 왜곡된 모습을 써서 소개합니다. 자, 그런 말이 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수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게 이제 하려면 사실은 철학과 수사학, 정치학, 신화부터 들어가야 돼요, 사실. 미토스부터 들어가야 돼요. 미토스는 무엇을 넘어가는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인문학 연구이 되게 그리스의 그 인문계열. 저도 방학 때마다 학생들 요새 시민들 대회 인문계열에서 벌써 그리스를 3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리스 묵히레체 로마 한 수십 번을 제가 다녀왔어요. 학생들과 우리 시민 인문학들 공부하는 분들 책을 읽고 끝나고 나서 직접 와서 거기서 제가 또 투어 강의 설명하고 강의 설명하는 거죠. 그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가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당시 5세기 그때가 정치적으로 말하면 민주적 데모크라티아, 데모스 민중이 통치하는 첫 번째 정체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아테네라는 폴리스예요. 네, 6세기, 5세기 때 그때 뭐 많은 지적을 하지만 그래도 프로타고스 같은 사람들은 괜찮으십니다. 최고십니다라고 했던 페리클레스가 또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시기에 민주적인 잡을 잡으면서 그러다가 한 1세기 못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20세기에 화려하게 부활을 아직도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은 멀었습니다. 갈 길이. 중요한 건 지도자 흠은 문제지만 신의 문제가 우리가 아주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처럼 신자들 열린 신앙 그런 게 중요하다.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그런 때에 수사 초기 민주주의론이 시작할 때에 그 당시 시민이 어떤 고민을 했으며 그때의 신자는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오늘 우리 살아갈 때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수사학은 또 하나의 어떤 신뢰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저도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소피스트부터 얘기해요. 그 당시 교사예요. 마늘같이 교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수사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피스트는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심지어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다. 플라톤이 들으면 아니 당시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정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자, 소피스트가 왜 그러냐? 소피스트는 소피스테스, 왜 소피스트? 비스나라트는 소피스테스죠. 자, 이 소피스테스는 뭐라고 하냐면 그 말 자체가 소피아, 지혜잖아요. 지혜가 없죠. 네, 소피아가 지혜고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필로소피아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필로소피가 없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바로 소피스트예요. 좋은 분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한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괴멸 거죠. 플라톤의 잘못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들어도 싸움하고는 표현하는 뭐라고 할까요?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거에 악덕 소피스트.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건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호도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 대중인기 영합하는 사람, 과대 광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플라톤이 공격하는, 그들은 진상을 알지 못하고 떠드는 사람들이다. 그런 때는 괴멸론자라는 법을 봤습니다. 근데 소피스트 일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불명하다. 플라톤한테 이를 제기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진짜의 그 텍스트가 뭐냐면, 자, 플라톤은 자기의 철학을 쓰면서 당대의 많은 사람을 공격하는 책을 쓰죠. 대학교로. 그 가운데 수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텍스트가 포타고라스, 오리기아스, 파이도로스, 소피스트, 메논,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에서 종합해보면 나는 그래도 플라톤이 중립적인 시각으로 기술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자, 그리고 덕을 가르치는 선생, 교사, 아레테, 미덕. 여기 좀 그렇죠. 미덕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지만 사실 훌륭한 탁월함도 가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텍스트를 읽을 때는 훌륭한 탁월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덕. 근데 플라톤을 좀 살려서 쟁론기술 에리스테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자기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의 기술, 유명한 기술이 있죠. 엘레코스라는 문각술을 번역되는데 우리는 삼파술 문학법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엘레코스가 있습니다.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모순된 점을 찾아서 다시 반박하면서 그를 깨우치게 하는 작업들이에요. 소크라테스 멋있는 작업이에요. 말을 듣다가 비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보면 앞에 독서에서 말씀드린 게 뒤에 성천이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사실은 그 변화되는 순간,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그 순간 맞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념하는 그런 태도로 가는 것이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 그래서 사실 설교의 수사, 이게 중요한 수사. 우리 학회 목사님 신부님 아직 안 계십니다. 신부님 오셔서 많은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쟁론술을 내놓습니다. 플라톤이 이때 에스테키라는 말을 썼던 것은 소피스투스가 동의했고 약간 부정적인 게 철학자랑 대척점에 있거든요. 이아크라운드의 조금 더 얘기하면서 집중력이 너무 좋으셔서 필로소피아 철학. 이때 필로소피아가 제가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오리기아스나 포타고라스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이때 소피아는 어떻게 보냐요? 지혜라고 하는 것. 이 지혜를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극단으로 모르는 거죠. 참된 진리. 우리도 지금 참된 말씀 진리 이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리가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면 우리가 지금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믿겠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 진리나 지혜가 그거는 증명되지 않고 이게 이제 철학사에서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싸움이 안 끝났어요. 절대적 진리 없어. 그렇게 가면 그건 좋은 거라고 신화야. 지금 과학의 세계잖아. 심지어 과학을 하는 세계 안에서도 과학 안에서 절대적 진리나 절대적인 원칙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그런 것들이 다 항상 자기들의 의견이다. 이거를 극단적으로 플라톤이 모르고 하면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잡고 진리로 잡으면 플라톤이 하는 게 정말이에요. 근데 이 소피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의견, 내 생각, 상식 이런 걸로 생각하면 이때는 철학이라는 걸 붙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상대주의 철학, 또 회의론주의자, 자기론주의 철학, 절대주의 철학,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그들처럼 넘어오면 합리론, 경험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현대 철학분들 데카르트 등장하는 로크나 휴미나 라이프치나의 칸트로 넘어가는 그 뒤에 뭐 퀴페 헤겔로 넘어가고 넘어가는 니츠나 하이델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다 보면 수사가 아주 깊이 논의의 중심에 가 있고 이때 진리 개념을 누구 잡을 것인가. 이제
이제 신학의 시대에서 넘어가는 근대 시대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신에게만 동마로 넘기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이성적으로 해결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있죠. 거기에 심지어 제가 여기서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림을 넘기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소피스트 세 사람을 제가 떠올렸는데 이거는 이 소피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의 민주정의 교사니까 현상들이 말을 하고 그 말을 사람을 봐야 되니까 자기 혼자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다른 인정해야 돼요. 민주주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내 것이 옳은 거야. 가장 잘 보여주는 분들이 정치인들. 얘네 정치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따가 적어가면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또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진영이 관련된 대화가 안 돼요. 어디 거기만 보는 거예요. 세대 간에, 성별 간에, 문화 간에 여러 가지가 이건 원래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를 제대로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포착해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는 플라톤이 우리가 지금 수사 또는 소피스트는 되게 플라톤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있는 것도 몇 개 있죠. 가령 프로타고라스 인간 첩법은 고리아스의 없는 것에, 있지 않은 것에 관하여 또는 자연에 관하여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헬레나 찬사, 찬양 뭐 이런 거, 또 별로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있지만 나머지는 되게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소피스트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해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 플라톤은 자기 스스로 소크라테스를 죽인 자들이 아테네를 이끌어가는 정치자들이고 그들은 지식도 없으면 대중의견을 선동하는 포퓰리스트들, 그들에게 노란한 사람들 그런 것에 휘둘렸으니 그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계 가장 최고의 선수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장 최고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프로타고라스 고리아스였어요. 소크라테스 선배죠. 근데 이들은 당시에 소크라테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소크라테스도 그거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물론 그대의 제자들과 그쪽에 대화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잘 국가편이 트라시모토스라든가 정연호시의 강장 이기 그런가 나중에 사람들 나가는 니카스의 정부, 공정, 올바른 상식, 정신들이 아주 갖다 많이 쓰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풀어갈 때에 플라톤이 이제 하나씩 공격하거나 그러면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 가운데 이 프로타고라스나 고리아스는 굉장히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떤 걸 가르치나요? 그럼 저는 덕을 가르치는데 덕을 가르칠 수가 있나요? 덕은 또 뭔가요?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을 소크라테스는 표현하는 거하지만 깐족거리다 좀 안깊죠. 그러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대개 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고 했잖아요. 소크라테스 본인은 나는 현명하지 않는데 왜 나보고 그러지? 그래서 당대 최고의 현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는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 훌륭한데 해보니까 나는 모르는 거는 저보다 많은데 그 사람은 모르면서 안다고 하니 내가 현명하네라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미움을 안티세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서 359년에 심판을 받죠. 280대, 220대다가 나중에 2차, 3차 변론에서 그냥 살려주세요. 제가 말 좀 과했네. 예수 살아요. 근데 정말 아니죠. 그렇게 해서 살았으면 오늘날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인에 들어가요. 예수 마음에 드는 성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도 아닌데 하늘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소크라테스의 그 삶이 언행일치. 예수님 맨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라. 누구를? 이웃을. 가장 미치는 자를. 그걸 네 몸까지 사랑해. 그리고 어느새 용서해. 언행일치 하신 분이잖아요. 들어가실 때도 성도에 저도를 용서하면서 저도가 막 비판하고 무도가 야 우리도 왔지만 이분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듣고 있더니 선생님 저도 좀 할 수 있어요? 기억해 주시니까 그래 너 오늘 밤 나랑 밥 먹자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소크라테스하고 이 프로타고라스나 이 고리아스의 대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의 공복이 뭐야? 단순히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전반이 걸려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소크라테스 같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주목해봐야 되고, 그래서 논쟁이 붙어요. 이건 저는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당대 소피스트 간의 일본 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플라톤은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등장합니다. 소크라테스 가면을 쓰고, 플라톤이 327년, 427년 또는 428년 1년 통일인데요. 이렇게 태어나서 347년 8년에 죽는다. 80세까지 살잖아요. 그때에 그들이 그 앞에 있는 선배들의 삶을 자기가 이야기를 풀어내잖아요. 책들이 다. 근데 정작 플라토닉 상대로 든 사람 이름은 생소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소크라테스. 생소한가요? 여러분도 너무나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잘 몰랐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나왔죠. 이소크라테스 굉장히 중요한 플라톤이 아카데미아에서 기원전 387년, 388년쯤에 아카데미아를 차려요. 그것도 5년 더 일찍 이소크라테스가 학교를 차려요. 철학학교를 차렸는데 플라톤이나 철학하는 분들이 그 학교는 이소크라테스가 차렸으니까 수사학교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좀 어려워져요. 수사학자가 조금 적게 좀 깊이 가려고 진지하게 하셔서 제가 박사가 좀 좋은 것 같아서 방향 깊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 나중에 혹시 질문 시간 있으면 그때 제가 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사가 정리하고 싶은데요. 자, 수사학이 뭐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다 했어요. 최초의 수사학의 글은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 어떤 학문, 각자의 전공이 다 있잖아요. 그 전공에 들어가면 다 시작, 학문의 정의, 역사는 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앞에 나옵니다. 손 안 댈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교 있을 때 그런 거 잘해요. 앙케이트 조사하고 설문조사해요. 양적 통계 방식이 좀 요즘 질적 방식으로 많이 하는 방식이 바뀌었지만 거기서 지난 세기 또는 지난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누구냐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합니다. 플라톤과 일이 다퉈요. 근데 그런 정도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많은 학문을 정리해 놓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건 주기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학, 윤리학, 시학 뭐 이런 걸 쓰는데 수사학도 하는 거예요. 손 안 댈 게 없죠. 우리가 아는 윤리학, 기본적인 학문, 도과되는 학문, 범주, 명제론, 분석론, 정석, 분석, 그 다음에 토피카, 연정론, 그 다음에 소피스트 논파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딱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영혼, 시글, 혼, 전체, 회사 굉장히 많은 얘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한국의 수사학을 쓰는데요. 참 재미있는 건 플라톤이 죽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 아카데미 2대 학자가 안 되죠. 정치적인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아테네보다 더 지금의 아테네 정도 근처가 있어요. 시타그마 광장 옆에 올림픽 스타디움 앞에 리키오 강당이 있어요. 거기서 강의를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쓴 강의책 그게 바로 수사학인데 그 책 첫 번째 제목이 수사학은 변증론과 변증론은 플라톤이라는 책을 주라고요. 짝이다. 안피스토토스 그리스어로 영어로 카운터 플라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수사학은 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뭐 호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수사학은 변증론과 짝을 이루는 그런 학문이에요. 플라톤이 굉장히 좀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펼쳐냅니다. 그 얘기에 지금 일단 내가 짧게 오늘 전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수사학 학문을 설명할 때 조금 괜찮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이제 중세 때 프라이브르크의 16세기 초반이네요. 프라이브르크의 그레고르 라이시라고 하는 수사 신부님이 있어요. 신학자죠. 이분이 학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냈는데 이 그림 가운데 이 그림에 붙어있는 제목은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겉에 그걸 그려놓고 알레고리가 상징 같은 문학에서 많이 쓰는 것들인데 수사학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고 있지? 라는 걸 그림, 이건 목판화예요. 목판화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어요. 수사학은 만사의 원이다. 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방대한 사람이죠. 보편적 지식 일반을 다 통칭하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하기 하면 획정하자고 잡자. 그런데 우리가 한문하는 게 아니지 않냐.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할 때는 만사에다가 살 수 있는 지혜나 경험,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모르겠어. 그게 바로 수사학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 만사의 여왕이 수사합니다. 왕보다 여왕은 없죠. 여성들이 많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위대한 인간종이다. 제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문이 제가 피자가 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당에 또 성문만에 특별 이름이 있죠. 저 오시는 분이. 네, 그래서 이 영화이라고 바꿔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가운데 있는 여신 또는 여인이 수상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학문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메리로 있어요. 머질이라고 알려주는 아일랜스 로마의 건국시나 그리스의 호메노스의 공간을 사람이죠. 여러분들 아마 좋아하는 오비디우스나 호라티우스, 메리누스도 굉장히 중요한 그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이제 중세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죠. 자, 여기에 이제 메리누스가 시약을 들고 있어요. 저도 로마 사람인데 여기만 아주 잘 써 있어요. 나트라미아 자연자. 수사하고 문학과 철학과 관련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고 위에는 레게스, 유스티아누스 대제인데요. 법정이에요. 법학과 관련있다. 세네카, 모랄리아, 도덕, 윤리와 관련있다. 이 사람은 사우스티아스, 히스토리에 역사와 관련있다. 수사하고 한문으로 말하면 문학, 철학, 법학, 도덕, 윤리, 역사와 관련 있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여러분 보세요. 가운데 마르쿠스 툴루스 키케로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플라토나스토스 모차르트 좋아하는 철학자. 우리에게 지금 문병관의 영설이라는 거 알려져 있어요. 그 시오노가미나 문제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도저히 나오고 싶어요. 그건 아니다. 이가 카이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인문학자. 인문학의 저는 인문학을 지칭하는 후마니타스 라틴어가 이 키케로가 만든 거예요. 인문학의 아버지죠. 카트리나 모바노부터 동마를 구해서 통과됩니다.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교우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넘어가요. 미국의 국부가 키케로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주민들이.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키케로가 지금 법정에서 밀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자기 목숨을 다툴 때 그걸 지키는 힘이 또 수사합니다. 수사하고 학문과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해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재산을 지킬 때 장착해야 되는 학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 중에서 그렇게 힘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좀 간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더워서 덥습니다. 지금 추워서 좀 더워서 땀이 나네. 좀 있으면 우리 몸에는 털도 없고 날개도 없고 동물하고 붙어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로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수치를 해요. 정말 참하다. 인간의 종적 특성에서 중요한 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라틴어 이성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려서 쓰다가 같은 인간한테 그런 거는 내가 수고를 당했다면 너는 부끄러워야 돼. 근데 그때 많이 우리 토론도 많이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형제들이 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토론을 통한 시민교육, 학생들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철학과 있는 대학 교수라고 1년 내내에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토론 모임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 제가 8년 정도를 총괄 프로젝트 책임 교수로 하다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때의 그런 그 아이디어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토론하면서 참석 반대가 아니에요. 상대 팀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 텔레비에 나와서 정치인 토론 많이 하죠. 선거철에.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들어요. 안 해요.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듣고 그 안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 중에 좋은 점들을 찾아서 칭찬해야 된다. 물론 칭찬할 게 없으면 소크라테스는 농락해야죠. 그런데 그때 농락은 논거를 갖다 대야죠. 이른바 논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알려졌는지 전문수에서 와사이라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들하고 그 프로그램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얘기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클래스에 텍스트를 읽고 나오는 얘기를 같이 풀어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자, 이런 정도로 수사는 이렇게 만사에 여기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게 초반부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얘기가 너무 많이 반가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원리를 아까 생각과 말과 행동 이거를 정확하게 수상의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 사람은 되게 기술 쪽에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라틴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상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요. 저는 이걸 다 아우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우는 그걸 조화롭게 가야 된다. 그래서 나의 올모든 품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혹시 얘기를 할 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소통을 해보자. 이런 원리를 제가 이렇게 수사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아이디어에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합게 가는 거. 말하다가 생각이 하면 참 다시 가야 돼. 행동을 부리다가 행동을 하다가 이게 아니면 다시 또 저거를 달고 조심을 해야 돼. 이거를 라틴어로 데코움이라고 해요. 딱 지켜야 되는 빅키스, 음으로 설때 필독소가 하는 거. 거기 보면 데코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인간의 품격이 어떤 것이냐. 이게 바로 어울림, 중화인 건데요. 칸테스 바우 같은 걸 갖고 와서 자기의 미학이라는 것도 갖고 옵니다. 어떤 키케로는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남기게 되는 정도. 거기서 이런 세 가지를 다 이건 제가 이제 연관 비슷하게 얻은 건데요. 이걸 생각할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정을 달고 내가 이 생각이 잘못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상황이 적절한 건지 듣는 사람을 배려한 건지 이 얘기를 할 만한 내가 되는 건지 내 말이 너무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너무 낭만인지 어떤 건지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되고 내 태도가 너무 겸손하는 좀 너무 교만한 건지 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정을 바라야 됩니다. 키케로의 작품 가운데 같은 작품은 그런 게 나오죠. 항상 살아가는데 어려운 게 적절한 적도를 지키는 게 참 어렵다. 말도 그렇다. 우리 삶도 그렇다. 그 자리에서 꼭 배우고 만나고 내가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수사학에서 나오는 정보가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어떻게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너무 못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미래를 엄습 보면 그걸 맞서야겠죠. 그때는 나가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자, 이런 그 수사학의 원리를 제가 이제 풀어보는데, 먼저, 그러면 처음에 연설할 때 구상을 합니다. 이건 연설뿐만 아니에요. 그냥 어디 자리에 가서 한마디 할 기회가 있다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어. 갑자기 와서 즉흥적으로, 우리만 오셨는데 한마디 하실래요? 할 때도 잠깐 동안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다. 두 가지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중이 중요한 거고, 듣는 사람에게 나의 신뢰를 보여줘야 돼. 딱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나를 믿게끔 해야 돼. 신뢰를 획득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키케로는 이걸 두 가지로 신뢰 획득과 감정 자극 들는데 감정적인 좀 그래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먼저 생각해서 어떤 말을 해야지 내가 청중의 믿음을 주지 또 어떤 말을 해야지 내가 청중을 움직이지 이걸 연구하면서 발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논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내 생각을 알 수 없잖아요. 내 생각을 알 수 있으려면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참 신빙성이 있네 라고 하는 도중에 지금 말을 어려운 논거라고 해요. 토론할 때 근거 대박 이유가 뭐야? 뭐 이런 거에서 이야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는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설득할 때, 토론할 때, 말할 때. 말로만 설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에 놀리는 거 사람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여지지가 않죠, 사람. 그렇다고 사람이 감정이 넘기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복합적인 부분이죠. AI가 지금 엄청나게 첨단과학이고 뭐 챗GPT가 다 우리를 해도 인간한테 안 됩니다. 과학자들은 붙어서
설득을 그런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이걸 알 수 있으면 이미 오래전에 마의 교육을 통해서 이걸 본 거예요. 첫째 나와요. 수사하기 설득의 수단이 나오는 거예요. 뭘 하는 거야? 수사하기 정의가 설득이 필요한 순간. 살아가면서 모든 맥락이 설득이 필요한데 이때에 설득이 필요한 수단을 아직 수단적으로 방법을 모르니까 그걸 탐구하고 연구에 쭈는 그런 과정을 진리라고 해도 짜증이 일어나요. 결과 중요한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이럴 때 그 설득을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 신실한 믿음이라는 뜻인데 알수 있으면 그때 일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걸 설득수다, 입증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좀 따라서 설득의 세 가지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에토스다. 순서로 에토스가 먼저 나와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설득된다. 제가 하는 얘기보다 신분이냐면 언제부터 신선되잖아요. 믿음이 충만하고 그야말로 거룩하신 분. 저같이 냉담교육하는 게임이 안 나요. 자, 그런 냉담교육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을 생각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니까 그런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토스 또 하나는 듣는 사람의 기분도 생각해야 된다. 청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만 하면 안 돼요. 그가 지도자는 백성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의 기분이 어떤지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걸 지피고 싶으면 그걸 느낄 때 생각해야 돼요. 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겠지만 저는 오늘 트리아스로 3단계 탐정을 나가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시원해요. 감사한 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듣는 사람의 기분. 저 양반이 지금 서른하는데 벌써 한 30분 넘어가는데 왜 다 들 수 있는 거야? 지금 배도 고픈데 지금 보니까 이제 배도 고프고 슬슬 이제 자기가 아니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기분을 해서 발끈하는 거 좋겠죠. 그래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다. 기쁠 때 정도가 슬플 때 정도가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의 논리. 내가 말해야 그걸 이제 소피스트들이 그걸 잘못했다는 거예요. 법정에 섰는데 무죄를 주장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 논거는 안 되고 아예 데리고 와서 물리는 거예요. 도세는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 수사하기 중요한 거는 법정에서 다툴 때든 정책에서 논할 때든 식장에서 어떤 가치 리더의 논설을 할 때든 그 중요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어려운 건 NQ레마라는 거예요. 칠판에서 제가 써보고 싶은데 상당법도 공부하시는 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실로우스 쓰고 상당법도 연어 귀난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생략 상당법도 잘못한 거예요. 그 자체가 완벽해요. 그런 논증들이 훈련을 또 하고 있으면 이건 수업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게 레고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이제 이 세 가지가 하나에도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은 참 잘하는데 왠지 마음이 안 움직여져. 논리 있는 것 같아 좀 까칠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눌변이야. 그렇지만 왠지 따뜻해. 함께 있고 싶어. 사실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눈으로 말해야 돼요. 대화 사이의 거리. 수상 정의 가운데 중요한 정의 가운데 하나에 미셸 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벤대학에 있었던 그 페레만이라고 하는 중요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게 제3자는 이런 얘기예요. 수사는 제공론이다. 문제를 던지는 것이고 이때 수사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나오게 받았는데 주체들과의 거래를 교섭하는 거다. 주체들 구성원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우리 차이가 이 정도인가를 확인하고 그걸 확인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줄여서 어떻게 확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우리 아내가 좀 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거 뭐야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잘 몰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맞고 그때 틀리고 그런 거 지금 기분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떠올리는 얘기 해보시겠어요. 이 어쨌든 세 가지를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걸 한번 따라해볼까요? 설득의 수단 세 가지. 에토스. 이거 학생들하니까 저를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꼭 혹시 얘기하실 때 말을 들어보고 소치하는 거 할까요? 그리고 청중의 기분이야 옆에 사람 내가 하는 말을 좀 다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려우니까 좀 쉽게 가겠습니다. 저는 재수하다가 상수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인문교육학교를 나왔는데 대학까지 1년 할 게 없잖아요. 제가 58년 개띠니까 그때는 부모사가 있고 어느 대통령의 아들 덕분에 너무 이상하네. 부모사가 없어지고 또 이렇게 뺑뺑이 돌리고 막 그런 학교가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건 아니죠. 이제 추천으로 막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예요. 자, 그럴 때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오랫동안 했어요.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태양 말기라고 깜짝 놀랐어요. 젊은데 50대 초중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할 생각은 가져가야 돼요. 근데 병원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81년도인데 내가 81년도에 병원비가요. 제가 폐암인데 그때 병원이 원자력 병원에 국제의자가 있었어요. 광화문 쪽에 일주일에 병원비가 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하숙집 전세값 정도 돼요. 그렇게 200만 원 정도는 전세를 쓸 수 있었어요. 자, 한 달에 그렇게 병원비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엄마가 굉장히 고생했지. 돗자리 들고 막 하는데 제가 알겠는데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 병원비가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의료보험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싼 거예요. 지금 우리 저 그때 의료보험 아무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규직 사업자라고 줘. 그래서 부탁되고 제가 주유소를 찾아가서 기획을 했다고 했어요. 난 무조건 하나 다 주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단순해요. 느끼는 건데 지금도 그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양대동에 살았었는데요. 양대동에 총회장도 뇌지원을 만들어서 김성주 위원한테 메달을 받고 했었어요. 사이언티스트 대회하면서 평화신문 기자라고 같지만 책을 썼다고 그래서 신고하려고 하는 놈이니까 공부보다 그쪽이 많이 배웠었어요. 자, 그런데 가서 같이 주유 기르는 친구가 10대쯤 열고 우리 의료보험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당신 지금 정신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돼. 그때 친구가 같이 남대구 시험하고 완전 뭐 별거 다 했어. 옷도 팔아보고 별거 다 같이 해봤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주유소를 가면 안 된다 보니까 제가 급해서 본사를 찾아갔어요. 제가 이 구라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때 수사가 올랐어요. 군대에서 운전대에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좀 그런데 사춘기 때 제가 공부보다는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 어제 한강 작가가 정말 문학센터에서 너무나 기쁜데 세계문학전쟁은 다 읽었어요. 사춘기 시작하면서 특히 영어 소설. 그래서 적어도 이 총무과의 직원이 여자이거나 의료보험 카드를 경리과의 직원으로 총무과가 등단할 것이다. 그가 누군지를 알면 그를 설득하겠구나. 이거 나쁜 말이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주유소 기름만 기쁘게 가서 바깥적으로 주유소는 68,000원 받았던 것 같아요.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저한테는 의료보험 카드 받는 거 몇백만 원 받는 거. 그래서 가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돈 많이 가지고 그게 어디는 대학원자 앞에 있어. 지금 대학원자 없을 거죠. 추억이 많은 날이야. 여러분 베데스에 B에 경영시책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와라. 내가 왜 나가냐면서 계속 전화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군대에 갔다 와서 공부에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병원에 계시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제 말을 이해했다는 눈빛은 확인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 다음 주에, 그때 금요일이었는데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또 있는데 그 사람이 올 거예요. 그 주유소에 오지 보통 안 오죠. 그 사람 좀 웃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 저 빼고 막 고개에 손잡고 막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저를 눈짓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여러분 등유라고 하는 게 지금 서기 넣는 거죠. 오토바이는. 가이스에 왜 이렇게 갔더니 거기다가 싹 주머니에 넣고 가. 저게 뭐지?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17일 정도 되면 공부를 해서 하여튼 뭐 어떻게 되게 그 다음 생이 펼쳐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게 찾고 싶었는데 2년 전에 만났어요. 그 미스버는 노래하는 친구 잘 알죠. 우리에게 성가대에서 노래도 부르고 스텔라 제 둘째 딸인데요. 얘가 2년 전에 통과해서 노래를 하는데 반주를 하는 남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솔이야 좀 짝을 해줄까? 생각을 아니면 좀 그런 건데 근데 너무 진지해요. 그때 아이도 같이 갔어요. 그래도 마스터 클래스 노래를 하니까 그래서 코치하고 가끔씩 제가 따라가면 통역을 해주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 친구가 누구잖아 연주자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고 보니까 전 페이지에 맞춰서 고생했다고 제가 맥주를 하나 샀어요. 프로가고 어디냐면 라이츠리에서 프로가고는 루토의 부인 워낙 간단한 수녀가 거기서 나중에 결혼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죠. 바흐나 슈츠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음악을 여겼는데 저 프로가고 없었으면 안 되는 정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도 인터나치오날레 세계상 아카데미에 이름을 매년 거의 제가 매년 가고 싶어 매년 갔죠. 아니 아마 2번 정도 갔었고 원래 한 번씩 합니다. 너무 동안. 근데 그때 이 부부가 온 거예요. 자가 하는데 남편은 개신교의 목사님. 저 옆에 있는 비스고니였는데 여기 정 선생이 이번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친구가 돼서 아내하고 비스고니 친구예요. 목사님하고 저는 오래된 친구죠. 그런데 그 신학적인 운동도 그때 거기서 한참 많이 했어요. 카톨릭 그 신자하고 개신교 목사랑 같이 음악에 대한 얘기, 신학에 대한 얘기, 철학에 대한 하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자 20분 정도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논거를 발견했으면 이제 이거를 배치해야 돼요. 구성을 해야 돼요. 시작과 몸통이 중요한 거, 몸통 그 다음에 끝이 마무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클로징 멘트 이런 거 많이 나오시죠.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서로 이렇게 또 오시고 시작해서 이런 거 호감면서 관심을 이해해서 시작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본론인데 본론에서 자기 주장을 일찍 보여야 되고 상대의 주장이 있으면 반박해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무리는 강조할 것 같죠. 요약해서 감동 중에서 끝내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시간이 많이 돼서 하나만 제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기독교도 이분이 없었으면 아마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어떤 모습? 여기서 기독교는 캐톨릭 다 합치는 개념이에요. 프로테스탄트하고 캐톨릭 다 합치는 개념이에요. 계신 그리스도교 여기 보통 사도 바울이라고 많이 쓰죠. 바티성에 할 때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라고 해요. 그 성서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저기 올라갈 때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고 앞에 있는 언덕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기 가서 아테네 선교회를 합니다. 417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은 그때 윤신인들이 아니라 만신이죠. 많은 사람들 더군다나 이름도 모르는 신인들도 무슨 기도하고 그래요. 지금도 아테네 그리스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말하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조선민족 사회에서 다신민족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설교할까? 지금 사도가 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기쁘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뜨거웠을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잘못됐다고요. 진짜 신을 믿으세요 하고 다 찍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한국의 정주교회가 전에 여러 가지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저 그래서 길이면서 가끔씩 서양토에 가고 누나는 거기 이제 부처에서 가긴 하지만
엊그저께 갔다 와서 많은 걸 느꼈어요. 이게 선교사들의 길, 순교자들의 길. 이 사모하고 굉장히 이제 그렇게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저걸 보면서 수사하게 돼요. 적어도 서로 잘 지키는 거예요. 청소를 호감을 사는 거예요. 당신 정말 신앙심이 대단하네요. 그렇게 만약에 혼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이렇게 하는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호감을 사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에 성공을 하게 되는 자, 오늘 또 가면 아까 사랑의 신비 참 좋아하는 거고 사랑의 손가 사도바울이 전부 다 했던 거죠. 원사가 프린트에는 지금 원사가 연관이 그대로 했습니다. 자, 어제 좀 수상하게 그 얘기할 때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사실 그 연습은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신분이 강론만 보도 기승전결 서로 벌러보면 압축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자랑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 원칙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명분, 그리고 적절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참신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어떤 표현을 통해서 왜 장황하거나 내가 장황을 장황하게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명확해야 되고 상황에 딱 맞는 얘기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멋들어지게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멋들어지게 하는 것 중에서 좀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기회가 음악을 들려주나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명료와 정철은 기본이고요. 멋들어지게 하는 말, 광고 문구 같은 거 떠올려 보시고 정치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떠올려 보시고 아파트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문구들이 좀 재밌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귀에 느낌이 들려요. 문구이 있다는 거예요. 카이사르의 얘기를 가져가면 워낙 유명하죠. 뭐하는가 이겼다. 폼페이오스가 양측을 대제하게 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죠. 루비콘을 건너가는 불빛이 넘어지는데 여러 가지 카이사르의 명언이 있어요. 특히 그 갈리아전이 같은 흥미를 주는 것인데 걔도 한국 보시면 전쟁감에 대한 얘기, 서사만 이해하실 수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 근데 원어를 보면 더 나시네요. 위기, 더. 우리 번역을 참 잘했어요. 뭐라고 하면 저렇게 울림이 있어야 된다. 서쪽하니까 자갈 시장이에요. 오미소, 도미소, 산소. 저런 맥락인 거 아니야. 상당히 칼상된 오마주가 부산의 자갈차주마다 영향을 줬다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그림을 제가 너무 좀 성당에서 틀어줄 만한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신혼초에 우리 그 아내한테 이 말을 하고 얼마나 해서 아주 혼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준 거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까칠한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확인해 나왔대요. 어쩌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면서 예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특히 일요일 아침에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는 무슨 색이? 이상해요. 어젯밤에는 시험을 쓰던데 아침에 보니까 오늘 예뻐요. 그거가 어떤 비유인지 아시겠죠? 은유는 눈앞에 그림을 그려주고 은유 아니요. 되게 중요해요. 아킬레스 시합에서 나오죠. 프로젝트 아킬레스 너무 싹을 자르고 욕망이 안 돼. 어디서 어떻게 싸웠다는 기억이 분명해. 그래? 욕망이 있어.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아킬레스는 전장터에서 마치 사자처럼 싸운다. 그것도 너무 길어. 아킬레스는 사자다. 이게 은유예요. 그걸 잘 구사하면 여러분 친구들 많이 사귈 수가 있다. 너무 잘. 학생들한테 많이 우리가 옆에 못하는 거예요. 이 문화를 못해서 센 문화를 좀 치죠. 네, 그런 거. 그래서 은유를 많이 심지어 이런 얘기 있어요. 다음 주 강의가 아닌 것은 초등학생들이 다 침대에 올라가요. 침대는 강의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네, 그런 것도 다 눈앞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제 엄마까지 나오네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에 그 신자분들 가운데 나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엄마를 또 많이 봤어요. 엄마는 정말 말하기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4살 때 공부가 됐으니까요. 아마 집사가 20살이었다가 뭐 앞으로
생애의 마지막에 거기에 죽기 하루 나 죽으면 그래도 나이가 다 죽고 음악해 하죠. 너무 대단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 호스피스 성모병 가면 그 성전이 있어요. 그거 다 치우고 거기서 음악회를 했어요. 제가 노래 좀 해요. 그러니까 누나가 너 이 노래 안 하니까 그때가 10월이었어요. 10월에 멋진 날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불렀는데 안 나오죠. 노를 하다가 울었어요. 다시. 근데 엄마는 그때 아마 인기 있던 노래가 진성의 안동역에서였던 것 같아요. 엄마는 소피아 자매 나오세요. 누워서 말도 잘 못하고 진성 안동역에서. 그러니까 엄마는 풀어요. 거기다 춤까지 춰. 아, 참,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저하고 굉장히 많이 대학을 많이 나왔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한테 이혼을 했어요. 이제부터 네가 남편이야. 아니, 갑자기 강대. 그런 거예요. 연주가 있어서 강남하죠. 그래서 같이 엄마가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시시콜콜 막 얘기를 하는데요. 엄마가 이제 나중에 나이 드셔서 노인정을 가는데 노인정을 가면 눈이 짜게. 노인정, 저도 사실 노인정에 오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보니까 85세까지만 밥도 안 하고 그랬대요. 양대동 거기에 사셨는데. 근데 가면은 가볼 때마다 막 이렇게 고구마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막 이렇게 살갑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 왜 이렇게 옷이 이렇게 예뻐요. 어머, 빛깔 봐, 너무 좋아. 모자 입고 막 하는 좀 보이스라서 예를 들을 필요 없어서 어쨌든 신님 정말 작가가 참 멋진데요. 색깔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다 그렇겠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이 이러면서 그걸 보고 집에 많은데 개짱을 찾아 뭐 이런 거 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주고 막 이러면 나는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하는 지금 피곤해 뭐 이런 거를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말하게 돼서 저보다 훨씬 좋았어요. 엄마도 도곡동에 강의할 때 엄마가 꼭 저쪽에 계셔서 신자들한테 박수를 요청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3년 전에 가셔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 코로나 때였어요. 그래서 저를 너무 사랑해서 장례 절차가 아버지 돌아가 있어서 장례 절차를 다 위원하셨어요. 이렇게 너무 울지도 않고 너무 슬퍼하고 뭐 기뻐하고 뭐 기뻐는 아니고 장식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건데요. 근데 엄마가 나는 시신의 기증을 알지. 그래서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말 그리고 의대생들이 다 시험하고 1년 좀 넘어서 용인 명동성 김선출에 계신 우리 때 참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부하고 돈을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링컨이 게트스버그 연설을 너무 훌륭한 지도자죠. 링컨이 1863년에 저 연설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링컨은 그렇게 그 당시만 해도 인기의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저 연설을 더 사랑을 가고 그가 한 말은 남는다. 갑자기 박영환 씨의 세월 가면 나의 지금 목소리 나오는 그 소리가 떠올려지는데요. 어쨌든 링컨의 그 말이 대단히 멋진 말이죠. 그 남북이 천하게 전쟁을 하면서 노예 문제를 가지고 정말 얼마나 알더니 내전인 거잖아요. 기계 부도부에서는 5만 명이나 사상사가 나오니까 거기를 국민묘지를 이제 동원하는 식의 초대를 받습니다. 대통령이 초대를 하겠지만 주연설가 따로 있어요. 에베니시라는 사람이 주연설가로 해서 가서 연설을 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은 2시간 넘기만 해요. 그때 이들의 미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대개 플라톤, 이소크라테스, 키케오, 특히 키케오의 연설을 쭉 해요. 그것도 라틴어 먼저. 그래서 막 얘기하면 장황하게 오전이 어두워. 저거 들으면은 저건 페리클레스의 추억으로 펠로폰네스 전쟁의 추억으로 특히 빌사전하는 전쟁사에 나오는 거죠. 430년에 404년까지 전쟁의 그 내용을 1년마다 국정연설을 할 때 페리클레스 같은 연설이 있어요. 추대 연설을 좀 길지만 그 연설을 압축한 거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 연설 속에 짧은 연설이에요.
앞에 주연설 사람 2시간 넘게 했는데 하나가 안 나온 사람. 저분은 오면서 2분 정도 조금 넘었고 단어수 세어보니까 27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저 울림이 정말 멋진 연설이에요. 그 분석하면 그것도 굉장히 그것도 또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분만 가져와 봤어요. 자, 거기에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 그 전쟁의 쟁점, 갈등의 어떤 원인 제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노예에 대한 문제, 그런 거 하나 안 나와요. 싸움 희생은 안 나와요. 공격하고 축성하고 신성하고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선조들이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평등의 나라를 우리 같이 지켜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게 저는 너무나 멋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죠.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정치학에서 근데 저는 저 연설문에 들어있는 딱 정의할 만큼 맛있는 정의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국민이. 그러니까 이게 또 클래스예요. 사적인 아주 전략적인 거죠. 마지막에 저렇게 국민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딱 떨어지게. 영어 보면 말이죠. 피플이라는 영어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 사람들에게 갈 수 있겠지만, 피플은 전치사야. 명사에다 전치사 3개를 넣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게 민주주의 핵심인데 저 가운데 국민의 의안이 참 어렵죠.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여기서 조심할게. 고전수상에서 얘기하는 설득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마지막에 제안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설득할 때 지시하고 바꾸려고 안 된다. 거긴 약간 폭력이 들어있고 남성적인 정치적인 게 들어있다. 지시하려고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학생을 지시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육은 상대가 내 앞에 와서 글만 가르치고 교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내 앞에 와서 우리 신분처럼 신자가 와서 구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서 선생 앞에, 엄마 앞에 손해를 드러낼 때까지, 그것까지만 부모나 교사가 하는 일이다. 저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씩 다 지나가서 하려고 하잖아요. 바꾸려고. 거기다 경쟁에서 뭐부터 특별히 아니잖아요. 똑같고 제가 너무 더해야겠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왜 그걸 그렇게 살아요? 그가 나보다 더 선한 자리에 가야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금 가듯이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공교육이 지금 이제 거기고 있으나 그런데 참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정신부터 제도부터 교육부터. 자, 그 시작점에 수사학에서 품격 있는 말을 가지고서 좀 고민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계속 연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왔습니다. 이제 행동력, 이제 이런 것들 생각을 발견하고 그 농구를 철저하게 해치하고 그리고 그걸 먹는 옷을 입혀서 다 잘 표현한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컨트롤해야 돼요. 저는 강의를 오래 해서 이렇게 원고 없이 하지만 되게들 연단에 서서 여기 올라가서 PPT 껴놓고 쳐다보면서 하는, 저는 그건 잘 안 맞아요. 저한테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있죠. 무식하다는 사람.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 내용은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긴장해서 몸이 안 풀려요. 저는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좀 안 좋은 점도 있죠. 이렇게 저처럼 어깨를 세서 막 갔다가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상태에서 두 가지,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데 좀 나눠놨어요. 세 가지로. 자, 일단 목소리는 탁월한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호흡, 그 다음에 발성, 발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이것만 중요한 게 다 중요해요.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보통 우리가 스피치 학원 가면 이걸 가르쳐요. 릴링이라고 해서. 이 영상, 이 톡톡 이런 거. 형식적인 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진정성, 상대를 배려하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이런 주관을 어떻게 할까. 그럴 때 내 목소리가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를 고민할 때, 이렇게. 저희 집에서는 맨날 이제 집사람이랑 저랑 노래를 부르고 같이 발성을 하고, 제가 이렇게 이런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는 우리 애들, 그러다가 같이 피드백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 이거 너무 경직돼, 이거 띄워, 이거 빼, 이거 지저분해, 막 하고. 제가 다 고쳐요. 새벽 2시 우리 예술이가 너무
살다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걔만 새벽까지 남아서 저가 도와줬어. 다 들어주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큰애는 이제 배우 하는 큰애인데, 걔는 또 해가지고 그래서 가는데 거기 자면서도 들었나 봐. 근데 문자를 보내요. 아빠 요새 빼고 너무 집사람은 장사야. 근데 어쨌든 그런 지내가 제가 고정해서 가서 그렇게 하게 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우리 목소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건 꼭 성악가나 배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사고 중요한 상황이 되면 몸가기를 잘해야겠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데모스테이스나 키케로 얘기를 참고하고 굉장히 많을 텐데요. 프로타르쿠스 영전 다 보셨을 텐데 영전은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고 비교 열정이죠. 그리스와 아테네, 로마에 위대한 사람들을 꼭 위대하지는 않아요. 23살, 23살을 비교하면서요. 4명은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 50명의 영웅을 모아놓고 같이 비교하면서 텍스트를 비교하는 아주 멋진 텍스트죠. 거기 보면 그리스의 데모스테네스, 그 다음에 로마의 키케로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이거 보면 되게 그들이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눈이 또 중요해요. 표정,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나 다 알잖아요. 눈이 중요하다는 거. 표정 없이 시선 태도가 중요한데 미소. 표정에서 미소를 찍어요. 시선은 자, 그 다음에 그거는 경치가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에토스에서 그 사람이 잘 살면 에토스가 넘쳐나오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알린다고 할 때는 그래도 믿음직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보여줄 수 있는 듣는 목소리가 말하는 건 특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많이 먹고 들어갔어요. 신부님 같이 얘기하는 저는 소개해줬잖아요. 그리고 이 귀중한 성전에서 저한테 얘기하시고 이거 저한테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이미 그걸 듣고 저분 얘기 들어가나 하는 거지. 그런 게 없다면 무슨 소리인데 속상이라고 그런 데가 왜 들어야겠는데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의 도세에서 얹혀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스처 몸짓인데요. 이것도 또 신경 써야 돼요. 일단 자연스러워야 돼요. 몸짓이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아하고 좋겠죠. 우아해야 됩니다. 무대에서 제가 이제 우리 노래가 무대에서 많이 쓰니까 제가 피드백을 굉장히 세게 해요. 우리 아내 노래할 때 제가 하나씩 이거 여기까지 아니면 빼겠어요. 제가 그래서 둘째가 아내가 잘 노래를 못해요. 저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 부전공으로 노래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성악하는 친구가 예를 들어 피드에서 무대 섰던 친구들이 다 내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 은퇴했어요. 70, 80, 75세 다 친구예요. 미래 나이가 안 됐어요. 같이 노래 부르고 한국에 와서 마스터 클래스 할 때 제가 한국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꼭 자고 했어요. 우리 아내하고 딸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에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하면서 말과 태도가 좋게 하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슬라이드만 준비했는데요. 이상적인 연설가, 오라토 페르펙투스, 퍼펙트라는 거 그런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만 갖고도 로마가 제국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시대의 정복이 뭔가를 설파하는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텍스트에서 제가 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 키키로에 대한 얘기 정말 특히 페트라르크 같은 그 르네상스의 시인은 그냥 뭐 아우구스투스하고 키키로에 꽂혀가지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사제였잖아요. 페트라르크. 물론 라우라한테 막 하면서 사랑해주는 것도 했었지만 키키로를 너무나 존경해요. 키키로에 대한 존경심, 음악심 이렇게 어쩌면 르네상스는 키키로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특히 키키로의 수사, 소학문, 글들 우리나라에 거짓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의 많은 사상가들이 같은 분야로 아리스토텔 빼고 나머지 플라톤 빼고 나머지는 자기 분야들만 있지만 이분은 전체를 다 관상에서 썼다. 많은 책들, 범죄를 선하게 말하는 거, 대화, 연설가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데오라토라고 하는 세 권의 책에 저에게 참 와닿았어요. 이거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기는 가장 넓은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네. 지식 없이 나오는 말은 텅 빈 수레와 같아 조각기 심상하네. 인간의 온갖 감정도 철저히 꿰뚫고 있어야 하네. 말이 한결 청중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네. 재치, 유머, 교양, 그리고 세련된 품위도 기르고 있어야 하네. 제가 조금 생각해
마지막 인물은 제가 직접 썼습니다. 수사, 설득의 수사, 소통의 수사, 공감의 수사는 아닌데 저는 품의 수사라고 알아봤습니다. 이 본당에 있는 그 노자상 저런 얘기예요. 수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우르는 걸 했잖아요. 그거를 아우러서 우리 삶의 원동력을 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얘기를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살면서 인정받고 싶고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관계 맺으면 살아야 되고, 나다움과 그다음과 너다움을 인정하면서 서로 긴밀한 관계 맺기. 삶이란 어떻게 보면 저보다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만나고 나누는 것이 있는데, 만나고 어떻게 나누느냐, 그럴 때 소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소통을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다운 그 소통의 자세, 그리고 그때 나오는 품격 있는 말하기, 함께 어울리고 서로 품